네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보험기술 회사 레모네이드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다니엘 슈라이버의 발표 시작 발언,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레모네이드가 뭘 잘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CEO 다니엘 슈라이버가 발표 시작하면서 아주 강력한 분기였다 이렇게 딱 평가를 했더라고요. 구체적인 숫자들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해요. 네네. 주목할 만한 지표들이 꽤 있었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보유 보험료, 그러니까 IFP라고 하죠. 이게 지금 회사가 관리하는 유효 계약들의 연간 보험료 총액인데 11억 6천만 달러에 달했어요. 와 11억 달러요. 네. 근데 단순히 금액만 큰 게 아니라 이게 88분기 연속으로 성장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느낌이죠. 8분기 연속 가속이라 추진력이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매출 성장률 이것도 상당했겠는데요? 맞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매출이 42% 늘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보유보험료, IFP 자체도 30%나 성장했어요. CEO가 그러는데 이 정도 성장률은 회사 안에서도 원래 한 2026년은 돼야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봤었대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크고 있다는 거죠. 이야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니 진짜 고무적이네요. 근데 뭐 요즘은 그냥 몸집만 커서는 안 되잖아요. 수익성은 좀 어땠나요? CEO가 이것도 얘기했죠. 바로 그게 이번 발표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성장도 하면서 수익성도 잡았다 이건데요. 우선 매출 총이익률이 40%대에 들어섰어요. 40%대요? 네, 매출에서 이제 보험금 나간 거 빼고 남는 이익 비율인데 이게 꽤 탄탄해졌다는 뜻이죠. 40%면 정말 의미 있는 숫자네요. 그럼 실제 이익 금액은요? 얼마나 들었어요? 매출 총이익 금액 자체는 2배 이상 늘어서 1,8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익률도 좋아졌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의 규모가 확 커진 거죠. 이게 회사가 내년 4분기에 EBITDA 흑자 전환하겠다고 목표 세웠는데 그쪽으로 잘 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EBITDA 이 용어가 나왔는데 혹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EBITDA라는 게 이제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이익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순수하게 영업활동만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뭐 세금이나 회계 처리 방식 같은 거 빼고 진짜 사업 자체의 힘을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회사가 진짜 건강한지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레모네이드가 이걸 내년 말까지 흑자로 만들겠다는 건 이제 정말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영업으로 버는 힘을 보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흐름이 모든 상품이랑 지역에서 다 나타났다고 했는데 특히 CEO가 자동차 보험을 딱 짚어서 강조한 게 전 좀 재밌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맞아요. 자동차 보험만 딱 떼어놓고 봐도 성장률이 40%나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성장의 절반 이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20%포인트 넘게 이게 기존 레모네이드 고객들, 뭐 집보험이나 반려동물 보험 들었던 사람들이 추가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생겼다는 거예요. 기존 고객이 또 가입했다는 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바로 고객 획득 비용 CAC라고 하죠. 신규 고객 1명 데려오는데 드는 마케팅이나 영업 비용. 이게 거의 없이 성장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아, 비용 없이요? 네, 보통 새 상품 내놓으면 광고도 하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레모네이드는 이미 자기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팔아서 추가 비용 거의 없이 자동차 보험 고객을 늘린 거죠. 이게 자동차 보험의 단위 경제성, 그러니까 고객 1명당 수익 구조에서 정말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마케팅 비용 없이 성장 절반을 이룬 거니까요. 와, CAC 없이 고객 확보라니 진짜 꿈 같은 얘기네요. 사업 키울 때 마케팅비가 엄청 드는데 그게 거의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자동차 보험 자체 수익성도 좋아졌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요. 전년 대비해서 16%포인트나 개선돼서 76%가 됐다고 밝혔어요. 손해율은 이제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비율인데 이게 낮을수록 보험사는 좋거든요. 76%면 뭐 아직 더 좋아질 여지는 있지만 1년 만에 16%포인트를 낮췄다는 건 개선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자동차 보험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럼 회사 전체로 보면 손해율이 더 인상적이었다면서요? 네, 여기서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회사 전체 3분기 총 손해율은 62%였고요. 좀 더 긴 흐름을 보여주는 지난 12개월 누적 손해율은 67%였어요. 이 두 숫자가 다 레모네이드 창립 이래 가장 낮은, 그러니까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역대 최저요? 네, CEO는 4분기에도 허리케인 같은 큰 자연재해만 없으면 이 기록도 깰 것 같다고 아주 자신 있더라고요. 이야, 역대 최저 손해율이라니 대단하네요. 그럼 당연히 회사 목표는 이 손해율 계속 낮추는 거겠네요? 무조건 낮으면 좋은 거니까. 낮아지는 거랑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 좋아지는 거 이게 그 자체로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레모네이드 전략을 이해하는 데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게 좀 이상한데요. 보통 보험사 실적 발표 보면 손해율 낮췄다고 엄청 자랑하는데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목표라는 거죠? CEO가 1년 전 투자의 날 행사 때도 했던 얘기를 다시 강조했는데요. 회사가 진짜로 극대화하려는 건 손해율이나 이익률 같은 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회사가 버는 이익의 절대 금액,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 금액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손해율하고 이익 금액이 항상 반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손해율 낮춰진다고 무조건 이익 금액이 커지는 게 아니다. 이게 좀 바로 와닿지가 않은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는 손해율 낮춰지면 당연히 이익이 느는 거 아닌가요? 보험 시장, 특히 레모네이드가 하는 이런 개인 보험 시장의 가격 민감성을 생각해 보시면 좀 쉬워요. 보험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가격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 그렇죠. 비교 많이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한 1%만 낮춰도요, 새로 가입하는 비율이나 기존 고객이 계약 유지하는 비율이 그것보다 훨씬 크게, 예를 들면 5% 이상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조금만 내려도 고객이 확 늘거나 안 떠난다. 네, 바로 그거죠. 물론 가격을 내리면 당장 한 건당 매출 총이익률은 좀 낮아지고 손해율은 살짝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때문에 전체 판매량, 계약 건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건당 이익률은 좀 줄었어도 전체적으로 회사가 버는 매출 총이익의 절대 금액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제 좀 알겠네요. 약간 박리담회 같은 거군요. 하나 팔 때 남는 건 좀 줄어도 훨씬 많이 팔아서 전체 이익 규모를 키운다. 그래서 특정 상품이나 특정 고객 그룹한테는 일부러 손해율 쪼고 높게, 이익률 낮게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중요한 건 비율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얼마 보느냐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CEO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높은 손해율과 낮은 매출 총이익률을 더 높은 절대 매출 총이익 금액과 바꿀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10번이면 10번 다 그 거래를 할 거다라고요. 이게 그냥 레모네이드 경영의 핵심 철학인 셈이죠. 이야, 정말 인상적인데요. 회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좀 효과가 있었나요? 그런 전략이? 네, 그 증거가 바로 지난 2년 동안의 실적이에요. 지난 2년간 레모네이드 손해율 좋아진 것도 물론 대단했지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건 같은 기간 동안 매출 총이익 금액이 무려 261%나 늘었다는 거예요. 261%요? 와, 2년 만에 이익 규모가 3배 반 가까이 커진 거네요. 진짜 엄청나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다면서요? 이렇게 이익이 막 늘어나는 동안에 비용은 거의 안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레모네이드 모델의 또 다른 핵심이고 어쩌면 가장 놀라운 부분일 수 있어요. 매출 총이익이 261%나 폭증하는 동안에요. 회사를 굴리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 있잖아요. 기본 운용 비용. 이게 한 자릿수 퍼센트 증가에 그쳤다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은 거의 3배 반 뛰었는데요. 운영 비용은 10%도 안 늘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보통 회사 크면 인건비다 보다 해서 비용도 같이 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 현상은 레모네이드가 사업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걸 의미해요. 바로 전통적으로는 변동 비용이었던 많은 비용들을 고정 비용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변동 비용을 고정 비용으로 바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 보험사들은 고객이 늘면
전화 받을 상담원도 더 뽑아야 하고 보험금 처리할 사람도 더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일이 많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매출이나 고객 수가 커지면 관련 운영 비용도 거의 따라서 같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게 변동 비용이죠. 근데 레모네이드는 어떻게 했냐? 아, AI. 그렇죠. CEO가 이게 바로 AI 우선 기업의 특징이라고 딱 강조했어요. 레모네이드는 그 AI 챗봇, 마야나 짐 이런 걸로 보험금 지급 심사나 처리 과정 상당 부분을 다 자동화시켜버린 거죠. 물론 처음에 AI 시스템 만들 때는 돈이 많이 들었겠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추가로 고객이 늘거나 처리 건수가 많아져도 비용이 그만큼 따라서 늘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랄까, 공장 짓는 거랑 비슷하죠. 처음엔 돈 많이 들지만 일단 돌리기 시작하면 생산량 늘어도 단위당 고정비는 줄어드는 것처럼요. 와, 그러니까 AI로 인건비처럼 계속 늘어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그냥 초반 투자 비용, 즉 고정 비용으로 바꿔버렸다.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CEO 말대로 extraordinary 하네요. 네, CEO도 그 표현을 썼죠. 이렇게 비용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는 그 추세선이 곧바로 최종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어요.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늘어난 이익이 거의 그대로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단 셈이죠. 이게 바로 레모네이드가 이비타 흑자 전환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레모네이드 3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CEO 발언 내용이 참 깊이가 있네요. 정리해보면 8분기 연속 성장 가속이라는 그 강력한 힘과 함께 매출 총이익률이나 이익 금액 같은 질적인 면도 크게 좋아졌다. 특히 자동차 보험에서 기존 고객 활용해서 제로 CAC 성장한 거랑 손해율 빠르게 개선한 거, 이게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회사의 핵심 전략이 단순히 손해율 같은 비율 지표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버는 돈, 매출 총이익 절대 금액을 최대로 늘리는 데 맞춰져 있다는 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때로는 단기적인 비율이 좀 안 좋아 보여도 장기적인 총이익 규모를 키우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장의 밑바탕에는 AI 기술로 전통적인 보험 산업의 비용 구조, 즉 변동 비용을 고정 비용으로 확 바꿔버린 혁신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매출이 막 늘어도 운용 비용은 거의 그대로 묶어두는 능력. 이게 레모네이드의 가장 센 무기. 이제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 같네요. 맞습니다. AI를 그냥 효율 좀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아예 비즈니스 모델의 심장으로 삼아서 비용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 이거는 기존 보험사들한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레모네이드처럼 AI를 써서 핵심 비용 구조를 혁신하는 전략이 과연 장기적으로 보험 산업의 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AI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혹시 여러분께서 계신 다른 산업 분야에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